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만세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통증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여러분의 세포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는 것,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심장병, 당뇨, 암, 치매의 공통된 원인이 바로 만성염증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염증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찌뿌둥하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관절이 뻑뻑하다면 그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만성염증을 잡아주는 9가지 기적의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음식들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비싼 약을 먹지 않아도 여러분의 몸을 치유할 수 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특히 세 번째와 여섯 번째 음식은 염증 수치를 무려 40%나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만성염증이 왜 위험한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상처가 났을 때 빨갛게 붓는 것을 떠올리시죠? 그건 급성염증이고 사실 우리 몸을 보호하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만성염증은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몸속 깊은 곳에서 몇 개월, 몇 년 동안 지속되는 염증이에요. 마치 집 안에서 작은 불씨가 계속 타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만성염증이 혈관을 손상시키면 심장병과 뇌졸중이 생기고, 세포를 공격하면 암이 발생하고, 뇌에 쌓이면 치매가 옵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만성염증이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으로 이 염증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항염 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강황입니다. 강황은 카레에 노란색을 내는 향신료인데요. 이 안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염증과 싸우는 전사예요. 커큐민은 우리 몸속 염증을 일으키는 효소의 활동을 직접 차단합니다. 마치 불에 물을 끼얹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커큐민을 섭취한 그룹이 통증이 5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일부 소염제만큼 강력한 효과입니다. 그런데 강황을 먹을 때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비밀이 있어요. 강황만 먹으면 우리 몸에 거의 흡수가 안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후추입니다.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율을 2000배나 높여줘요. 그러니까 강황 가루를 음식에 넣을 때 꼭 후추를 함께 뿌려주세요. 강황 라떼를 만들 때도 후추 한 꼬집을 넣으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하루 권장량은 강황가루 기준으로 약 1g에서 3g 정도면 충분합니다. 밥을 지을 때 한 숟가락 넣거나 카레 요리를 자주 해 드시면 좋아요. 둘째, 지방이 많은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꽁치 같은 생선들이죠. 이런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오메가3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생성을 막고 반대로 항염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흥미로운 건 오메가3가 부족한 사람은 우울증, 불안, 집중력 저하까지 겪는다는 거예요. 뇌의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오메가3거든요. 심장 전문의들이 일주일에 최소 2번은 등푸른 생선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심장병 환자들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의 사망률이 30%나 낮았어요. 생선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하루 1000mg에서 2000mg 정도의 오메가3 영양제를 드셔도 좋습니다. 단, 영양제보다는 자연 식품에서 섭취하는 게 흡수율도 높고 다른 영양소도 함께 얻을 수 있어요. 조리법도 중요한데 튀기는 것보다는 굽거나 찌는 게 좋습니다. 고온에서 조리하면 오메가3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셋째,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등 모든 베리가 다 좋아요. 베리의 진한 색깔이 바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염증을 잡는 데 탁월합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뇌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 블루베리 주스를 석 달간 먹였더니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크게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베리는 또한 혈관 내벽의 염증을 줄여서 동맥경화를 예방해줘요. 하루 한 컵 정도 먹으면 충분한데 냉동 베리도 영양가가 거의 똑같으니 계절에 상관없이 드실 수 있어요. 아침 식사 때 요거트에 베리를 넣어 드시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 맛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당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베리는 다른 과일에 비해 당이 낮고 섬유질이 많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요. 오히려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넷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십자화과 채소의 왕이라고 불리죠.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염 물질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은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 새싹의 설포라판이 성숙한 브로콜리보다 20배에서 50배나 많이 들어 있어요. 마트에서 브로콜리 스프라우트를 찾아보세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브로콜리는 너무 오래 익히면 안 됩니다. 3분에서 5분 정도만 살짝 데치는 게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브로콜리를 썰고 나서 10분 정도 그냥 두었다가 조리하면 설포라판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세포가 손상되면서 효소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하루 한 컵 정도의 브로콜리를 먹으면 충분하고 다른 십자화과 채소인 양배추, 케일, 방울 양배추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빨간색을 만드는 라이코펜이 항염 효과의 주인공이에요. 라이코펜은 특히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많습니다. 일주일에 10번 이상 토마토를 먹는 남성은 전립선암 발병률이 45%나 낮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토마토는 익혀 먹는 게 생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라이코펜은 열을 가하면 우리 몸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변하거든요. 토마토 소스, 토마토 스튜, 토마토 주스 모두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금상첨화예요.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토마토 파스타를 올리브 오일에 볶아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완벽하죠. 하루 중간 크기 토마토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여섯째,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EGCG 또는 EPGCG라고 불리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줄여줍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녹차를 규칙적으로 마신 그룹의 염증 수치가 크게 감소했어요. 녹차는 또한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루 두세 잔의 녹차를 마시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30% 낮았다는 일본의 대규모 연구가 있어요. 녹차를 우릴 때는 80도 정도의 물에 2분에서 3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오래 우리면 쓴맛이 강해지고 카페인도 많이 나와요. 카페인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저녁에는 피하시고 오전이나 오후 초반에 드시면 좋습니다. 하루 3잔에서 4잔 정도가 적당하고 녹차 가루인 말차를 활용하면 더욱 진한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일곱째, 올리브 오일입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좋아요.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천연 항염 성분이 있는데 이게 놀랍게도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 진통제와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심장병이 적은 이유가 바로 올리브 오일을 많이 먹기 때문이에요. 하루 2스푼 정도의 올리브 오일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나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고를 때는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을 선택하세요. 정제된 올리브 오일은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은 열에 약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볶음 요리 정도는 괜찮아요. 튀김처럼 고온이 아니라면 영양소가 잘 보존됩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빵에 찍어 먹거나 요리 마지막에 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덟째, 생강입니다. 생강은 수천 년 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온 식품이에요. 생강이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염증과 통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운동 후 근육통이나 생리통에 효과적이에요. 실제로 생리통이 심한 여성들에게 생강가루를 먹였더니 통증이 이부프로펜만큼 줄어들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생강은 또한 소화를 돕고 메스꺼움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배 멀미나 임신 초기 입덧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강차를 끓여 마시거나 요리할 때 다진 생강을 넣거나 생강즙을 꿀과 섞어 마시는 방법 모두 좋습니다. 하루 1g에서 3g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선한 생강이 가장 좋지만 생강가루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홉째,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캐슈너트 등 모든 견과류가 다 좋아요. 견과류에는 오메가3, 비타민 E, 마그네슘 등 항염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특히 호두에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해요. 하루 한 줌, 약 30g 정도의 견과류를 먹는 사람들은 심장병 위험이 20%나 낮습니다. 견과류는 또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간식으로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 한 줌을 드시면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단, 소금이나 설탕으로 가공된 견과류보다는 생이나 볶은 것이 좋아요. 아침 시리얼에 뿌리거나 샐러드에 넣거나 그냥 간식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칼로리가 높은 편이라서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하고 다양한 종류를 섞어서 드시면 더 좋아요. 자, 이제 9가지 항염 음식을 모두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 음식들은 한두 번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매일 조금씩이라도 먹어야 해요. 몸속 염증은 서서히 쌓였고 따라서 치유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석 달 정도는 꾸준히 섭취하면서 몸의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피부가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음식들을 모두 한꺼번에 챙겨 먹기 어려우시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가지씩만 번갈아 가며 먹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요일과 화요일은 등푸른 생선을 먹고 수요일과 목요일은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먹고 금요일은 베리를 챙겨 먹는 식으로요. 중요한 건 다양하게 그리고 꾸준히 먹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팁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 소용없습니다. 가공식품, 튀긴 음식, 설탕이 많은 음식,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은 최대한 피하세요. 이런 음식들이 바로 만성염증의 주범입니다. 콜라, 과자, 라면, 햄버거, 치킨 같은 음식들이죠. 이런 걸 줄이는 것만으로도 염증 수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또 하나,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만성화되면 염증을 일으킵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이완 활동도 항염 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수면은 정말 중요해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푹 자야 우리 몸이 염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염증 수치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연구가 많아요. 그러니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도록 노력해 보세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염증 수치가 내려갑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산책, 요가,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단 너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루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면 체내 독소와 염증 물질이 배출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만성염증을 잡아주는 9가지 기적의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강황, 지방이 많은 생선, 베리류, 브로콜리, 토마토, 녹차, 올리브 오일, 생강, 견과류. 이 9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음식들을 매일 조금씩 먹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병원에 가서 비싼 검사를 받고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부터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오늘부터라도 식탁 위에 이 9가지 음식 중 한두 가지씩 올려보세요. 석 달 후, 6달 후, 1년 후에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소중한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항상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건강만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